청동기 철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다 조그맣게 연표를 좀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 청동기가 시작하는 시점, 여기 청이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철이라고 쓰세요. 철기가 시작하는 시점. 청동기가 시작하는 시점은 BC 2000년부터 BC 1500년경 사이에 청동기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역사 학계에서는 청동기가 언제 시작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500년 정도의 좀 이렇게 뭉뚱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기원전이라고 씁시다. 기원전 2000년 경부터 기원전 1500년 1500년 경에 뭐 됐다는 거예요?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가 청동기가 아니고 요때 시작됐다는 거예요. 기원전 2000년경에 시작될 수도 있고 기원전 몇 년경에 1500년경에 청동기가 시작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배우는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세워져요. 어떤 나라? 고조선. 그러니까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바로 이때 즈음해서 세워집니다. 근데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동국통감이라는 책에 보면 정확히 연도가 정확히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BC 233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원전 2333년 경에 고조선이 세워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는 왜 청동기가 시작된 시기도 이렇게 모르는데 고조선은 왜 이렇게 연도가 정확하다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기록이 있다고요. 기록. 이건 기록이 없고. 물론 동국통감의 기록도 정확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고조선은 동국통감에 의하면 기원전 2333년에 건국이 돼요. 선생님, 왜 기원전 여기는 2000년경인데 여기는 기원전 2330 안 맞잖아요. 뭐 이 정도는 그냥 대략적으로 뭉뚱그리셔야 돼요. 왜냐면 기록이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기록의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는 그냥 이렇게 뭉뚱그리시면 돼요. 굳이 맞지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철기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쭉 2000년 정도의 시간이 막 흘러요. 그래서 철기 시대가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도래되냐면 기원전 5세기경이에요. 그러니까 기원전 500년경이죠. 기원전 500년 경에 철기 시대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 고조선은 이때까지도 쭉 이어져요. 계속.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조선의 마지막 고조선이 어디 고조선이냐면 위만조선이에요. 위만. 어디 조선이라고요? 이 위만조선이에요. 고조선도 단군조선이 있고 또 나중에 얘기했지만 기자조선이 있고 위만조선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위만조선이 마지막 조선인데 이 위만조선은 BC 194년에 시작을 해서 건국을 해서 BC 108년에 끝나요. BC 108년에.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한 2000년대에 시작해서 기원전 몇 세기까지 가는 거예요? 한 2세기까지 가는 거죠. 2세기 말. 그렇죠? 기원전 2세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위만조선 이후에 자 보세요. 위만조선을 누가 멸망시켰냐면 중국 한나라가 멸망시켜요. 그래서 이 멸망되고 나서 이후의 시기가 뭐냐면 한의 지배를 받는 시기예요. 뭐의 지배? 한의 지배를 받는다. 이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건데 한사군 설치라고 배워요. 낙랑, 임둔, 진번, 현도 이런 걸 설치해서 고조선 일부 지역을 이제 한나라가 통치를 하는 시기거든요. 한사군이 설치됐다. 이 한사군은 이따가 얘기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 한사군이 설치돼서 고조선의 일부 지역을 지배하고 있을 때 어떤 나라가 이제 만들어지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철기 시대 여러 나라가 만들어져요. 한사군 통치 시기에. 그러니까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만, 변한, 진안 이런 나라들이 한사군 지배 시기와 겹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 시기에 요 한사군이 설치된 요 시기에 지배하고 나서 이 이후에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변한 진안을 사만이라고 합시다. 사만 이런 나라들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배워야 될 부분이 여기까지예요. 집중적으로 배워야 될 게. 이게 이제 언제까지 가냐면 이게 부여 같은 나라는 그러니까 기원 후죠. 기원 후 494년까지 가요. 그러니까 4세기 때까지 5세기 때까지 가는 나라거든요. 물론 고구려는 이후에 계속 그 남아 있어서 가고요. 이런 나라들이 이제 주로 활동했던 시기가 1세기, 2세기 뭐 이럴 때 활동하는 거야. 기원 말고. 기원 후 1세기, 2세기 이럴 때 막 이 옥조, 동해 이런 나라들이 활동을 했던 거라고.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첫 시간 배웠을 때 역사는 무엇의 학문이라고 그랬죠? 시간의 학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는 역사를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거예요. 아, 청동기가 이 시기에 이렇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철기가 BC 5세기.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야 여기 안에다 뭘 넣죠. 그러니까 이걸 그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막 바로 고조선, 뭐 청동기가 정확히 우리 역사에서 어떤 시기, 어떤 시간인지도 모르고 청동기를 외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신석기 시대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죠? 지금으로부터 1만 년 전이죠. 죄송합니다. 이 제가 그 콧물 감기약을 먹었더니 입이 자꾸 바짝바짝 말라가지고요. 물 좀 먹으면서 할게요. 마시면서. 신석기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1만 년 전이에요. 그러면 기원전으로 하면 BC 8000년이거든요. 그럼 BC 8000년부터 BC 2000년까지니까 신석기는 얼마 정도 되는 거야? 또 한 6000년 정도 되는 거죠. 지금 중석이가 계속 뭐 하고 있는지 이해되세요? 시간을 이해해야 돼요. 시간. 신석기가 한 6000년 정도 이어졌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된다니까. 그럼 청동기는 한 2000년 정도 간 거구나. 이렇게 신석기는 6000년, 청동기는 2000년.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돼. 구석기는 한 69만 년 이렇게. 그렇죠? 구석기 시대 때는 한 69만 년 정도였죠. 그럼 신석기가 한 6000년 정도 되고 청동기가 한 2000년 정도 되고 철기가 한 500년, 600년 정도 되고 뭐 이렇게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시간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청동기 철기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학원에 다니시는 이유는 제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저는 20문제를 주면 20문제를 다 풀겠죠. 다 맞춰서. 그죠? 아닐 것 같아? 표정이 왜 그래요? 그럼 내가 답을 보고 풀 것 같아요? 다 풀 것 같죠. 근데 그러면 이제 답을 그렇게 푸는 데는 뭔가 지식도 있고 스킬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20문제를 그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전수해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강의라는 게. 그렇죠? 우리가 어차피 문제 풀려고 만나는 거니까. 청동기와 철기 시대에 들어가기 앞서서 청동기, 철기 두 시기를 비교를 할 거예요. 근데 왜 비교를 하냐? 문제 유형이 여기서 세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유형이 청동기, 철기 문제 유형 중에서 한 8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청동기, 철기 시대 문제를 출제위원이 냈다. 그러면 여 안에서 유형이 80%가 걸려요.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제일 많이 출제 비중이 높은 어떻게 보면 랭킹이죠. 랭킹. 출제 순서대로 제일 중요한 것부터 먼저 좀 건드려 보겠다는 거예요. 한번 좀 보죠. 자,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 그 철기 시대 비교하는 걸 좀 볼게요. 자, 오른쪽에 밑에 보시면 청동제는 이렇게 돼 있죠. 청동제는 뭐 하다? 뭐라고 쓰셔야 돼요? 귀하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청동제는 뭐 하다? 우리 이거 저번에 한번 했었죠. 그래서 청동은 귀에서 뭐가 없다고 그랬죠? 농기구 같은 거 만들어지지 않아요. 근데 청동 무기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거는 수요가 많지가 않은 거니까. 일부 군장 세력들이 뭐 쓸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공구 같은 거 있죠. 뭔가 이렇게 뭘 제작할 때 쓰는 공구 같은 거. 지금으로 얘기하면 금속으로 돼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말도 안 되는 건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드라이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청동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왜? 그것도 역시 수요가 많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 농기구는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 그렇게 이해하셔야 된다고 맨날. 그러니까 청동제 농기구는 만들어지지 않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제가 저번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죠. 청동제 농기구가 왜 만들어지지 않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왜 청동제 무기는 만들어져? 그래,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왜 농기구는 없는데 무기는 만들어져? 그럼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무기랑 공구는 수요가 많지가 않아. 농기구는 수요가 많으니까 귀한 걸로 만들 수가 없다. 전문 장인이 출연합니다. 여기서 전문 장인은 우리가 돌 같은 거는 신석기 같은 거 그냥 갈면 되잖아요. 그럼 쭉 서서 그냥 아무나 갈 수 있는데 이거는 주조를 해야 되니까 녹여가지고 이거는 이제 청동을 만드는 기술자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농기구 X, 장식, 무기, 공구는 있다.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뭐가 여기다 밑줄 좀 그으시면 뭐가 없다는 게 중요하다고요? 하여튼 막 이거 들어가는 이거 데일리 테스트에도 있었죠. 하여튼 농기구 들어가는데 이게 막 동그라미 치면 큰일 나 이건. 알겠어요? 그 뭐야 그 저기 뭐야 다이아몬드 삽. 자, 그 다음에 철기 시대로 좀 가볼게요. 철기 시대는 BC 5세기경에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아까 전에 기원전 500년경이라고 했죠. 철제 농기구가 만들어져요. 철제 농기구가. 이 농기구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저번에 이것대로 해보면 뭐죠? 철은 흔하다. 철은 흔하니까 농기구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돼요. 철은 흔하다. 농업 생산력이 증대된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 흔하다와 관련해서 이따가 좀 배워야 될 건데 여기 보세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철기 시대가 되면 청동하고 철하고 비교해보면 강도가 어떤 게 더 단단해요? 철이 단단하죠. 그럼 청동이 무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쓸모도 어떤 게 더 있겠어요? 철이 더 쓸모가 있는데 지금 자본주의적으로 얘기하면 철이 더 싼 거죠. 흔하니까. 근데 흔한데 더 좋은 거네 성능이. 그럼 청동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라지겠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청동은 사라질 거 아니에요. 철기 시대가 되면. 왜냐하면 이게 성능도 좋고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스마트폰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10만 원짜리 스마트폰인데 5G가 돼. 이거는 뭐 200만 원인데 2G야. 그럼 이거 살면 이건 무슨 뭐 아메바잖아요. 이런 걸 구입하면. 그럼 이건 없어지겠죠. 그래서 청동제는 의기화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의기화라는 게 뭐냐면 의식용 기구가 돼요. 청동이 철보다 좋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청동은 계속 살아남아요. 지금도 살아남았죠. 뭐냐면 그렇죠. 금빛이 나요. 구리가 섞여 있어서 반짝반짝거리죠. 그래서 의기라는 건 뭐냐면 재사용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청동기 시대 때도 재사용 도구는 청동기였어요. 그러나 철기 시대가 되면서 청동기는 의기화된다는 거죠. 의기화. 물론 철기 시대가 됐다고 해서 또 청동기가 다 의기화되는 게 아니에요. 철기 시대 때도 청동제 무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됐느냐의 문제죠. 이건 이따가 다시 나오는데 한번 옆에다 다시 써놓으세요.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자, 철제 무기가 또 나오면서 활발한 정복 전쟁이 일어나요. 이것도 우리가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연맹국가라는 체제가 만들어져요.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청동제는 의기화된다. 여기서 의기화라는 건 무슨 도구가 된다? 재사용 도구로 바뀐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그럼 청동제는 그럼 철기 시대가 되면 다 의기로만 사용되느냐? 그런 건 아니란 얘기야. 농경과 목축이 신석기 때 시작됐다고 해서 사냥 채집을 안 하느냐? 그런 건 아니란 말이야. 자꾸 이렇게 막 자르면 안 돼, 역사를. 그래서 그 이과적 머리 가지신 분들이 그래서 역사를 싫어하는 거야. 계산해서 딱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건 막 이렇게 가니까 뭐 아직도 농사 짓네요? 막 이러니까 이 잘라서 답이 탁탁 나와야 되는데. 응? 토기를 좀 볼게요. 청동기 때 토기는 이따가 좀 알아볼 거고요. 이게 철기 때 토기예요. 일단 철기 때 토기를 왜 미리 알아보냐면 청동기의 토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 이게 덧띠 토기라는 거예요. 철기 시대 때. 무슨 토기? 이게 덧띠예요. 아가리라고 하죠. 이제 토기는 아가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입구 아가리에다 덧띠를 붙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검은간 토기예요. 이 청동기 시대 때는 붉은간 토기라는 게 있거든요. 똑같아요. 붉은 토양에다 이걸 표면을 갈아요. 그게 붉은 간이에요. 그러니까 표면을 가니까 우리가 볼 때 반짝반짝거리겠죠.
이게 검은간 토기는 반짝반짝거려요. 요게 이제 철기대 토기입니다. 철기대 토기는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게 2개밖에 안 되니까 외우셔야 돼요. 그냥 외워버리셔야 돼요. 철기대 토기를 먼저. 덧띠 토기, 그 다음에 무슨 토기? 검은간 토기. 검은간 토기는 어떤 토기라고요? 검은 흙을 써서 토기를 만든 다음 그 겉표면을 어떻게 한 거야? 갈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반짝반짝해지겠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유광이 나는, 광택이 나는. 이런 거는 뭐 그냥 쓴 거야. 입술 단면에 원형, 방형, 삼각형 덧띠를 붙인 토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계속 이어서 갑니다. 자, 청동기 시대 여러분들 밑에 계속 나와요. 청동기 시대의 우리나라 청동기 문화는 북방 시베리아 계통의 문화거든요. 자,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여기 좀 보세요. 자, 제가 청동기인이에요. 제가 우리나라에 살던 청동기인인데, 그럼 우리나라에 살던 청동기인은 청동기 문화라는 걸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생활 양식을. 문화는 생활 양식이니까. 그러니까 청동기적 생활 양식을 청동기인은 갖고 있겠죠. 근데 이 청동기인이 가지고 있는 청동기 문화는 우리 게 아니고 북방 시베리아의 문화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방 시베리아는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지금 그림으로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 문화를 이렇게 받고 있었던 시기. 이게 우리나라 청동기 문화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나라 청동기 문화는,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는 독자적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북방 시베리아 계통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독자적인 게 없고. 그럼 독자적인 게 없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제 이따가 하기로 하고, 여기에 비파형 동검 있죠. 이 비파형 동검이 실제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서 이렇게 보면, 실물을 보면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딱 얼핏 봐도 한국인의 체형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들면 무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위에 있는 북극곰 애들이 쓰던 거예요.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털 만지면 좋아하는 애들 있잖아요. 만져주면 걔네들이 쓰는 거거든요. 북극곰 애들이. 그러니까 걔네들이 쓰던 걸 그 큰 칼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쓰니까 체형에 안 맞죠.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게 쓰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이제 철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철기 시대가 되면 이 청동검이 한국인의 체형에 맞게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철기 때부터 독자적 뭐가 나오는 거야. 청동검이 나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독자적 청동기 문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과식으로 이렇게 자르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질문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여기 철기래매요. 근데 왜 청동기 문화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아니지. 지금 상황이 뭐야? 독자적 청동기 문화는 언제부터 나타났다는 거야? 철기 때 우리나라에 독자적 청동기 문화가 나타났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건 독자적이라는 말이지. 그러면 청동기 시대 때 청동기 문화는 어땠다는 거야? 우리 독자적인 게 아니고 어디에 영향을 받은 거야? 시베리아? 시베리아. 경음화 현상 이런 거 하지 마. 경음화 이런 거 안 돼. 시베리아?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세형동검인데 얼핏 봐도 한국인의 체형에 맞게 작아졌죠. 이 세자가 가늘 세자예요. 무슨 세자? 한자로 가늘 세자를 쓰는 거예요. 우리 그 목포에 가면 세발낙지 있죠? 그 세발낙지는 낙지가 발이 3개 있는 게 아니에요. 낙지의 발이 얇은 게 가는 거지. 응? 그 다음에 거푸집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청동을 찍어내는 주조 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청동기를 직접 뭐 했다는 증거예요. 제작했다는 증거죠. 그걸 거푸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형동공과 거푸집이 뜨면 답이 뭐예요? 독자적 청동기 문화가 답이에요. 왜 그런지 생각하시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왜 반대로 하는 거야. 세형동공과 거푸집이 만약에 자료에서 사진으로 뜨면 왜 답이 독자적 청동기 문화인지. 그러니까 세형동검은 북방 시베리아 계통의 애들이 쓰던 게 아니고 우리나라 체형에 맞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만 쓰는 동검이죠. 그리고 독자적으로 청동검이나 청동기가 제작됐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거푸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2개는 독자적 청동기 문화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유물이죠. 시츄에이션. 비파형 동검, 청동기.
무거워. 팔 아파. 그럼 쓰다 씨발 팔 아파 이러다가 안 팔 아픈 칼로 바뀐 거야. 알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럼 팔이 안 아픈 칼로 바뀐 거니까 우리나라 체형에 맞게 바뀐 거야. 우리나라 체형에 맞게 바뀌고 팔이 안 아픈데 시험 문제 낼 때 자, 안 아픈 팔이 안 아프게 만들어진 검은 이렇게 낼 수는 없으니까 이걸 독자적 청동기 검이다. 청동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동검의 토착화가 일어난다. 이것도 이해되시죠? 토착화라는 말이 뭐야? 우리 것화 됐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체형에 맞게 청동기의 독자적 변화 발전이 일어났다. 어디에서 어디로 가면서? 청동기에서 철기로 가면서.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나타나는 동검의 토착화나 우리나라 체형에 맞게 청동기의 독자적 변화 발전이나 이런 특징은 다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철기 때 나타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친 무늬 거울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거 사진을 이렇게 보더니 선생님 이게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돼서 박물관을 한번 가요. 알겠어요? 사진으로만 승부를 보겠다 이런 의지를 갖지 말고 이게 거친 무늬를 보여주려고 이 뒷면을 한 거고 이걸 자꾸 이렇게 돌리면 거울이야. 알겠어요? 자꾸 이렇게 돌리면 거울에 무늬가 있다. 옆에 있는 뭐 사육신 공원 여기 사육신 공원도 한번 안 가니까 의지가 있는 거지. 실물은 절대 보지 않겠다. 자, 그러니까 통영에 가도 김밥만 먹고 오는 거야. 거북선 하나 안 보고 오는 거지. 잔무늬 거울이에요. 무늬가 작아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거친 무늬 거울에서 무늬가 작아진다는 것은 아무래도 인간의 공예 기술이 조금 더 세련스럽게 그 다음에 진보적으로 이제 뭐 발전을 하는 거겠죠. 이걸 공예 기술의 세련화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거친 무늬가 작아지니까 우리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무기도 뭐화되면 발전하는 거랬어요? 소형화되면. 그리고 무늬 같은 것도 어떻게 되면 더 작아지거나 작아지면 더 세련되게 발전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틀리시거든요. 보세요. 중국 계통의 철기 문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써보세요. 그러면 수험생들이 이제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선생님, 아니 독자적이라며요. 그럼 왜 또 중국 계통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되죠? 철기 시대 때 청동기 문화는 독자적으로 바뀐 것이고 철기 시대 때 철기 문화는 어디에 영향을 받는 거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이거 세형 동검 이거 청동으로 만든 검이에요? 철로 만든 검이에요? 청동으로 만든 검이죠. 근데 철기 시대 때죠. 근데 철기 시대 때 청동검이 사용되죠.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와요. 거푸짐은 철기를 제작하는 주조틀이에요? 청동을 제작하는 주조틀이에요? 이게 철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야. 똑같은 얘기야. 신석기 때 농사를 주로 해요? 사냥채집어로 주로 해요? 그래 사냥채집어로를 주로 한다며요. 신석기 때 농사를 주로 하는 게 아니라며요. 중요하다고 이런 것들이 시간의 흐름을 이해하는 게. 근대사 문제 풀다 보면 얼마나 웃긴지 알아요? 시간이 예를 들어서 1905년 을사조약을 줬어. 그럼 이 당시에 볼 수 있는 모습을 찾아라. 뭐 이런 문제를 줘. 그러면 선지에다 이렇게 넣네. 1번 명동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나오는 신도들의 모습. 뭐 이렇게 이제 줘요. 선지를 명동성당에서 뭐 하고는 미사를 드리고 나오는 신도들의 모습을 이 시기에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이걸 명동성당을 이제 어떻게 외우냐면 우리가 1898년에 만들어진 고딕 양식의 건물이거든요. 그럼 1898년 이렇게 외워. 그래서 1905년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모르는데 딱 이게 딱 1번을 읽으면 명동성당 1898년 그리고 넘어가. 명동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나오는 신도들의 모습은 저번 주말에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연속성을 하나도 이해를 안 하는 거야. 명동성당이 1898년에 만들어졌으면 1898년부터 지금까지 명동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나오는 신도들의 모습은 계속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1905년에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지금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철기 시대 때 청동기가 제작되는 것을 의아해하지 마라. 지금도 청동기를 제작해서 먹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 청동 장인들이. 알겠습니까? 이것도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청동기 시대 때 청동기 문화는 어떻게 변했는데, 독자적으로 변했는데, 철기 시대 때 철기 문화는 중국 계통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중국 계통의 철기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은 활발한 교역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철기 때부터 중국과 본격적 교역이 시작됐다고 저번 시간에 배웠죠. 명도전, 오수전, 반량전, 창원, 다오리, 붓.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이게 명도전이에요. 칼 같죠? 그렇죠? 옛날 사람들 되게 무식해. 원래 사람이 돈 때문에 싸우는 거라며. 근데 돈을 칼로 만들면 어떡해? 안 웃는구나 이런 건. 되게 웃길 줄 알고 한 건데. 아우 씨, 갑자기 수업할 맛이 딱 떨어지네. 잠깐만 릴렉스를 좀 하고 갈게요. 자, 요게 우리 춘추 전국시대 때 화폐들이에요. 명도전, 그 다음에 반량전, 오수전 이런 화폐들이에요. 그 다음에 한자의 전례인데, 한자는 창원 다오리에서 붓이 출토돼요. 경남자 이게 붓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붓이에요. 이게 화면으로 이쪽이 더 잘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 되게 웃긴 게, 이번에도 시험 문제 이거 안 냈나? 이걸 나오면 세상에 이거를 세형동검 이러고 푼다? 좀 잘 봐요. 무섭게 그러지 말고. 공포감을 주면 안 돼. 가르치는 사람한테. 이건 붓이야, 붓. 자, 그 다음에 무덤들을 좀 비교해 볼게요. 자, 청동기 때 고인돌이 나와요. 고인돌 뜻은 뭐죠? 제 이름이 뭐예요? 한자로 뭐 같아요? 무거운 돌 같아요? 헤비스톤. 제 메일이에요. 메일 주소. 이렇게 고인돌이에요. 알겠어요? 돌을 어떻게 해놓으면 이렇게 괴놓은 거죠. 한자가 아니에요. 고인돌은. 그러니까 옛날 사람을 묻은 돌 이런 게 아니고 괴인돌이에요. 괴인돌. 괴인돌. 괴했다. 돌을 괴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고인돌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이렇게 만들거든요. 여기 보세요. 통나무 같은 거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실어와. 그래서 여기다 이제 박아 받침돌. 그리고 여기다 이제 흙 싸. 그리고 여기다 통나무 또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려. 덮개돌.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이게 여기 뭐 그 만주 지안시 같은 데 가면 이 고인돌이 200톤 가까이 되는 것도 있거든요. 덮개돌이. 그럼 이런 거 만들려면 인력이 동원돼야죠. 이게 계급 발생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죽으면 이런 걸 만들어주지 않죠. 그렇죠? 그냥 길에다 버려놓죠.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어준다는 거는 이렇게 막대한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고인돌이 뭐가 발생됐다는 걸 보여주는 무덤이에요. 계급이 발생되니까 무덤의 크기는 권력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무거운 걸 움직일 수 있는 거 있죠. 그게 권력이에요. 요즘에 20세기로 넘어오면 높이 올라가는 게 그게 권력이야. 자본 권력. 알겠어? 높이 올라가는 게 자본을 보여주는 거야. 옛날에는 무거운 걸 우리 모하비 같은 거 다 세계사도 마찬가지. 하여튼 무거운 돌 든다. 그럼 내가 이만큼 힘세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무덤은 크면 클수록 어떤 거야? 권력이 큰 거예요. 그래서 중국 같은 데 가면 그 진시 황제 릉 같은 데 가보면 기절하는 거야. 권력이 그 정도가 되는 거죠. 권력이. 탁자식 무덤이 있어요. 이게 탁자식이에요. 일반적 고인돌이죠. 일반적 고인돌이에요. 여기가 받침돌이고요. 여기가 덮개돌이고요. 그 다음에 바둑판식이 있어요. 바둑판식. 여기 이제 네모난 바둑판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받침돌이 이렇게 좀 짧죠. 그러니까 받침돌이 좀 어떻게 해야 되지? 뭐라 그래야 돼? 길이가 좀 짧아. 길이가 짧아. 이렇게 받침돌. 이게 왜 바둑판식이라고 하냐면 이게 바둑판 같이 생겼다고 해서 바둑판식이에요. 요즘에는 바둑판을 잘 못 보죠. 옛날에 집집마다 바둑판이 있었는데. 옛날에 그 응답하라 1988 보면 태기 방해 이게 있죠. 태기 방해. 보검이 방해 이게 있잖아요. 드라마도 안 봐? 아무것도 안 하지. 드라마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보고 TV도 안 보고 노래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자, 그 다음에 개석식이 있습니다. 이 개석식은 받침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오픈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무지 무덤이 있어요.
돌무지. 무지라는 거는 원래대로 하면 이제 쌓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무지는 돌을 어떻게 쌓았다 이런 거예요. 돌을 쌓으면 돌무지 무덤이에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돌이 무지 많아요. 어때요? 이런 개그. 이런 개그는요, 용기가 필요해요. 흔들리지 않는 용기가. 가서 돌이 무지 많다 이러면 돌무지예요. 알겠어요? 돌널 무덤이 있습니다. 돌널 무덤은 이제 하부 고조인데요. 이 돌을 널로 이렇게 깔아놓은 거예요. 무덤 밑을. 그래서 실제로 고인돌을 보면요, 이 밑에가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고인돌 이 밑에가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다. 돌을 널로 이렇게 우리 널로 이렇게 딱 찍어놓은 거죠. 깔아놓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선돌이 있습니다. 입석이라고 하죠. 영국의 그 스톤헨지 이런 것들이 다 이 선돌과 비슷해요. 영국에 가보면 이제 큰 거성 문화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철기 시대 가면 널무덤이라는 무덤이 있어요. 이게 토광묘라고 해서, 왜 토광묘라고 하냐면 널무덤은 이 널을, 이거는 지금 돌로 널을 깔았잖아요. 근데 이 널은 나무로 까는 거예요. 근데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썩어버리니까 나무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광묘라는 게 뭐야? 그냥 흙이 넓게 파져 있는 것 같아요. 나무는 흔적 없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걸 이제 한자로 토광묘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동무덤입니다. 이제 온관묘죠. 항아리 무덤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철기 시대 때 무덤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기본서 보면 이제 이런 경우 있거든요. 청동기 시대 때도 동무덤이 발견되었다. 뭐 이런 이제 기본서 읽다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근데 발견된 적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오면 동무덤은 그냥 어느 시대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이건 대단히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이버랑 수업 내용이랑 부딪혀. 뭐 예를 들어 기본서랑 중서희가 얘기해 준 내용이랑 부딪혀. 그러면 무조건 제 걸로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들을 다 추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부딪히면 그냥 무조건 제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네이버에서는 안 그런데 왜 그래요? 그럼 이제 쓰려면 한 2,000페이지 또 써야 돼. 왜 안 그런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냥 뭐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공부하시는데 효율성이 있어요. 그거 일일이 찾아보시면 너무 힘드시니까. 부딪히면 뭔가 이유가 있지. 만약에 의문이 해결이 안 되면 들고 와서 질문하시면 되고, 우리 인강 수험생들은 질문 게시판에 올리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항아리 무덤도 원래 청동기 때부터 나오거든요. 그럼 중서희가 철기로 박아놓은 거는 기출 문제가 계속 뭐로 나온다는 거예요. 철기 때로 나오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혼동을 하시면 안 돼.